언젠가 여의도에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항의도 노무현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씨 구속이 됐습니다. 좀 전에 이 김소연 변호사와 통화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단독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공개된 또 녹취록 민주당에서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선거 직전 2022년 3월달 대통령 선거 직전에 명태균 씨 지인과의 대화인데, 일단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사 과정에서 본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윤한홍이가 비서실장에 나가서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로 나왔고 인사비서관 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안 치려고 온 게 누구냐? 장재원 권성동.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 해명인데, 일단은 2021년 11월 경선 후에는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비서실장, 대선 후보 비서실장 얘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의 이제 본질로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하면서 급여 반띵.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공천 거래 뇌물, 여론 조작, 뭐 창원 산단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인사 개입까지 나온 거라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먹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상됐던 인사 개입, 인사 농단인데,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녹취록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제 사후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망하는 건데, 네.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명태균과 사실상의 권력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좀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다 맞춰지는 게 있어요. 좀 누가 봐도 윤한홍 의원이 좀 더 세 보였었는데, 또 뜬금없다는 게 좀 결례일 수도 있죠. 박완수 지사가 돼버렸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문제인데, 허풍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맞춰지는 조각들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 보면은 네. 이게 막 시점들이 막 헷갈리게 섞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녹취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 거의 같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한 대략 2달 정도, 요 사이에는 이제 허풍과 사실이 좀 많이 섞여 그렇죠. 있지만, 예. 그 이전에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퍼즐이 맞습니다. 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정황들이 있고, 그 당사자들은 또 하나같이 부인을 하지만 그러다 거짓말이 발각되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하고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지금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공식 대선 캠프 꾸리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현역 의원에게 직접 특정 직책 가부를 전달했다, 이 내용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이게 사실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캠프 인선도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녹취 나오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게 있었습니까? 뭐냐면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네. 당시 그러니까 3년 전으로 우리가 그 녹취를 들었을 때 보면, 뭐 명수 씨 1억 줄 테니까 넘어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육성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캠프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이는 부분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개입, 그러면 후보 시절에만 개입하고 정권 잡으면 그 다음에 개입을 안 할 것인가, 오히려 개입을 더 하면 더 했지 안 했을 것이라는 추측 자체가 더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당선인 비서실장부터 뭐 경남지사, 뭐 누가
누가 장관으로 가든지 뭐 어떤 무슨 뭐 청와대 인선 여기에 김건희 씨가 다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 녹취로 이제 추가적인 보강이 되는 거고 네. 최근에도 대통령실에 뭐 여사 라인 해가지고 비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확하게 비선이라기보다는 정식 개선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문고리 권력으로서 월권을 하는 김건희 라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라고 쓰고 김건희 정부라고 읽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점을 이제 명확히 네. 파악하니까 명태균 씨도 그 윤석열 뚫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윤석열도 지 마누라 말밖에 못 듣는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김건희라는 사람을 팠던 거고 아하. 실제로 저도 이 심리전 문제에 관심을 원래 많이 가져서 네. 이거 쭉 그런 패턴들을 보면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작과 통제가 핵심이란 겁니다. 네. 소시오패스는 보통 이제 모든 걸 수단화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사람들의 취약점을 공략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패턴을 보면 조작 그리고 개입 이런 게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네. 뭐 여론 조작, 그다음에 뭐 이번에 경선 조작, 그다음에 인사 개입, 뭐 그다음에 죄다 개입하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제 뭐 꼭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딱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너무 맞아떨어진 퍼즐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들을 내용 자체가 또 앞에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들어보면 또 대통령실 거짓말이 또 확실히 드러나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 야, 그래가 윤한홍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 때문에. 윤한홍 이거 못 나간다니까. 나중에 봐요. 그 윤한홍 얘기 하지 말고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이거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라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막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가 하고 거리를 돌아고 얘기했던 사람이 윤한홍, 우리 친윤 핵심 윤한홍 의원이었다라고 이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다 잘라버렸다는 거거든요.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맡고 경남지사 출마도 막았고 이 보면 막고 결국 당선된 사람이 좀 더 친분이 있던 박한수 지사가 지금 됐다 이 말씀인데 자 이거 좀 눈여겨보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안 보내기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인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 녹취록상에 나오는 명태균의 말대로 네. 저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을 이제는 뭐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런 말은 싹 다 사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끼는 게 명태균이라는 자가 사실상 뭐 경남지사 박완수 같은 사람 심고요. 네. 본인이 뭐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김영선 뭐 공천 개입한 건 다 이제 온 나왔고. 세상이 알아버렸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길래 당의 정보를 그것도 사전에 공천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를 민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정보를 상납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명태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 또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당의 당무를 총괄하던 이준석 당시 대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명태균 공화국 내지는 명태균의 나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국정 농락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다 놀아놨다고 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 주권을 위임했을 때 그 주권의 위임이 주권자의 의사대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네. 사인, 실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권을 빼앗긴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내지는 인사농단 등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결국에는 헌법을 농락한 거 아니냐. 아하. 우리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전 그게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인이 한 거고 명태균 씨가 그 역할을 한 거다. 박한수 지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박한수 지사 얘기가 녹취록에 여러 거론이 됩니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명태균 씨가 시켜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실제로 10월 21일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던 게 네. 그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가 4월 22일에 이런 통화하는 내용에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태균 씨가 그때 당시에도 박한수 씨에 대해서 이미 그 얘기를 또 했던 게 드러난 상황이고 네.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핵심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언제 니네들의 왕국을 만들라 그랬냐? 헌법에는 명백하게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거 완전 여론 조작까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 대통령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뒤에서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막 이익 누리고 막 심지어 인사개입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어제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명리학자 무슨 뭐 무속 뭐 이쪽도 한 7, 8명의 뭐 팀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 분야별로 막 거기에 또 막 사주 그렇죠. 맡기고 거기에 또 심지어 대통령실 초기 비서관을 했다는 사람에 따르면 막 인사 명단 올라갈 때 이력서에 막 사진하고 막 생년월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 이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사주에 맡겼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거 막 허풍이다 뭐다 막 꼬리자르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 민간인에게 권력을 상납해 바쳐버린 거 아닙니까? 권력의 사유화는 범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기도 하고 우리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최순실의 위치에 지금 명태균이 가 있는 건데 훨씬 더 심각한 농단을 했다. 그러면요 명태균 씨가 본인이 뭐 이런 한 장 안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은 뭘 안 받긴 뭘 안 받습니까? 다 받은 게 이미 다 드러나고도 있지만은 안 받았다 치더라도 명태균 씨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돈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가져서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면 그 돈을 갖다가 본인은 뭐 자기의 뭐 딸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먹을 필요가 없죠. 위험하게 돈 거래를 왜 합니까? 오히려 돈 거래를 하면 추적당하고 오히려 더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을 지배해버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대통령이 핸드폰 쓰는데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도 해결되고 지위도 해결되고 인사도 해결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 만사형명 아닙니까? 혁명.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로 명태균으로 다 통해버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전적인 배신. 그 책임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져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또 추가로 녹취된 공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조혜진 전 의원 얘기인데요. 조혜진 전 의원을 김건희 여사한테 소개를 하고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학력 위조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도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옆에 그 누가 왔었냐면 조혜지하고 사모가 내가 소개시켜. 그래 옆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내보고 사모가 와서 인사하래. 그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 다 잡고 있잖아. 그래가 윤은혜 저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 자,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의문 의혹 제기를 하니까 지금 교육위원장 하고 있던 당시 조혜진 전 의원이 이거를 좀 정리하고 더 키우지 않게 정리했다. 이런 것들을 했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끼어들었다. 요 얘기거든요. 그게 맞다면 정말 최고 해결사네요. 아니 아까 제가 네. 만사 이제 형통이 아니라 만사 명통이다 예, 이렇게 통 만사 명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무슨 학력 위조까지 대응을 해줍니까? 아니 네. 보통 학력 위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검찰청으로 불려가죠. 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변호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너무 이상한 게 무슨 문제 생기면은 명태균을 찾아가고 무슨 문제 생기면은 감옥 갈 것 같아요를 명리학자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아니 자기 남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뭐 법률 지식이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말 비정상적이다. 정말 그 명태균이라는 자가 어떤 이권 개입이나 국정 농락을 넘어서서 이제는 김건희의 학력 위조라는 이 범죄 혐의까지도 덮어주는 데까지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이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상당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조혜진 전 의원 이게 기억이 없다고 하긴 합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학력 위조 의혹이 중간에 사라진 건지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지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워낙 많은 이슈들이 네. 쏟아져서 저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사태가 잠깐 잊혀져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지인들한테 이런 말했습니다. 지금 저 건희 유니버스에서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제 옛날 금천경찰서 의경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경찰이라고 하고 다닌 거랑 똑같다. 왜냐면 경찰과 같이 지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뻥튀기 한 거거든요. 의경인데 예. 경찰이다. 금천 경찰서에 현직 경찰이다. 있었으니까 난 예. 경찰이다 얘기한 거를 예.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랑 똑같다. 네. 내가 그런 말하면 잡혀갑니다. 모두가 안 잡혀갑니다. 되죠. 의무경찰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왜 차이 나죠. 김건희 씨만 유일하게 저렇게 빠져나가냐? 아.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이랑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저렇게 도망갈 수 있냐? 네. 이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거고요. 전 저걸 보면서 조혜진 씨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또 다른 그 상임위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자꾸 국힘당에서 이상하게 왜 저렇게 깽판 치나? 네.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갔잖아요. 예.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근데 이런 퍼즐들이 요 조혜진 씨 요 사례를 통해서도 더더욱 확신으로 가는 거죠. 아 다른 데도 이제 중요한 길목마다 누군가 이게 통해 가지고 깽판 치라고 미션을 내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치 맨날 저렇게 시끄럽게 싸우냐 하는데 이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으면 조용히 덮어지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끄럽게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언론이 또 콕콕 집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뭐 지금 말씀대로 많은 상임위에 이런 걸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이만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박완수 사실 경남지사도 네. 의원 시절에 행안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증인 채택권 관련해 가지고 좀 나름의 무슨 영향력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게 뭐 지금 교육위 조혜진 위원장, 뭐 행안위의 박완수 당시 간사, 뭐 그 두 위원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둘러싼 문제가 후보 시절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권익위, 검찰 모든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김건희 수호, 네. 건희 사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본인이 차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제가 착각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본인의 행위에 따라서.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국가기관이 농락당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라는 개인의 거의 하수인, 쫄자 비슷하게 지금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는 것은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검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좀 더 다뤄봐야 되면 좀 전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 상당히 친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크게 어떤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게 다 알았지 않을까요? 그 김소연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다 안 정도가 아니라 본인 구글 드라이브에 김건희 여사 육성까지 수백 개가 지금 네. 저장돼 있다라고 통화가 자동 녹음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수많은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당시 이 공천 거래 사건이 있었을 때 당의 대표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고 당의 공천 업무를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던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너무 떳떳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뭔가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드러난 걸로 보면 이준석 의원은 거의 여론 조작과 이 공천 거래 사건에는 경기하듯이 반응하면서 네. 오로지 명태균의 돈과 관련된 문제만 팔아 예.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기자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김영선 공천 개입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은 이미 카카오톡으로 당 대표로서 공천 업무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김영선의 정책 총괄 본부장에게 당내 정보를 먼저 줍니다. 이거는요 공천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 자료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거 없으면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속 사유도 되기 때문에 그 다 없애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저는 당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다 갖고 와야 된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더 이상 선의에 의지할 수 없고 수많은 거짓말과 부정직한 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전 더 이상은 이제 말로 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명태균 씨를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건드리면 나도 깐다. 나도 녹취 다 갖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똥개가 못된 걸 보고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신규 변호사님 말씀에 1000% 동의합니다. 아. 그리고 딱 한마디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아니, 더 드리면 해도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유화책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걸 그래야 폭로하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뭐 저쪽 뭐 이준석 편에 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민주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정확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막 좋게 얘기하자, 제발 좀 잘 좀 해줘 이러면은 그걸 또 즐기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실을 찾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안 터뜨리거든요. 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위기로 몰려야 지금 검찰이 딱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진짜가 하나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본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어떤 막 쿨한 이미지든 아니면 뭐 이준석 씨 지지자한테 어필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준석 씨 까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씨가 자기끼리 이제 싸움을 붙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의미도 없어진 상황이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실컷 하고 다녔지만 이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범이다. 무슨 피해자 서사를 이 상황에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공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범 맞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고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네. 김건희를 쉴드 치면서 이건 선의의 조언이다, 애매하다, 네. 공천이라고 보기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최초 그렇게 얘기를 사람이거든요. 했죠. 네.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공개하면 한동훈 도와준다. 내지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겠지만 부르면은 검찰 가서는 내가 일체의 자료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국민이 묻는 데는 답을 안 합니까? 검찰이 뭐 부르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조롱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결국 지금 검찰이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못 올 것이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자신감인 거고요. 특검이라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으니까 특검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이거든요. 네.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럼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유리해서 내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면 까고 불리하면 안 까고 한동훈이 불이익하면 까고 한동훈 이익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똥개라는 표현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정말 정치를 왜 더 하느냐.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그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저는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의 이 행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전 해결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도 젊은 정치인이고 이준석 의원도 참 젊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행동 보면 행보 같은 거 보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성상납 관련해서 자기 네. 거 덮으려고 김건희 쪽에 줄 섰다 이런 거 일단 차치하고요. 예,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김소연 변호사도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걸 차치하고 이준석 씨가 그나마 뭐 비전과 철학도 사실 제대로 안 보였지만 그나마 네. 계속 강조한 게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입니다. 그 자체도 지금 다 박살났어요. 네. 이 이준석을 지탱하고 있던 심지어 그것도 포장지였지만 그 세계관이 붕괴하는 시점입니다. 네. 완전 불공정한 경쟁을 뒤에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 이준석이 말한 능력주의가 결국엔 뭐냐? 사람들 속이고 사기칠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아직 다 드러난 것도 아닌데 네. 이 정도만 돼도 원래 민주당이면 아웃입니다. 근데 지금 저쪽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절대 못 버틴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혓바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 현란한 말에 놀아나면 안 되고요. 전 여전히 묻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아직도 국민을 속여서 팔 개고기가 더 재고로 남아 있느냐, 아하. 더 팔 거냐. 아하.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시면 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국민들은 괘씸하게 보지만은 2022년 4월달에 김건희 여사한테 찾아가면서 전화한 육성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시절만 해도 당무를 가지고 김건희랑 논의할 만큼 권력의 사유화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선을 그 다음에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서사와 본인이 김건희와 당무를 논의했던 이걸 바꿔가지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왜 자기를 이 권력에서 좋게 놔두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김건희의 당무 논란을 당선인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이준석 의원은 개고기를 지선에도 팔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팔았고 지금까지도 공천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계속 속여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양두구육의 끝없는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네, 물어보면 마지막으로. 예. 신인규 변호사님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도망칩니다. 예. 그 뒤로 막 펜코 같은 데도 거기서 막 공격하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준석 씨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맨날 자기 페이스북에다 상대 안 가리고 토론한다면서. 우리 신웅희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몇 가지 의문점들 질문을 했던데 아직 이준석 의원이 답변 안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답변 안 하는 것도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은 하는데 뭐 답을 안 하면 계속 지적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태도들이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네. 저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차단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차단돼 있죠 페이스북. 네. 알겠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원래 제가 똥개가 겁이 많아요.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도 이사, 신은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